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편을 못 보신 분은 1부를 꼭 보시고 지금 2부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부는 예창패 1차를 패스한 분들에 한해서 대면 심사라고 하는 2차 심사가 필요한데 이때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는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긴 한데 전체 서류 면접에서 2대1 2배의 수를 뽑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서류 평가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거죠. 보통 저희가 해보면은 뭐 적게는 9대1, 10대1. 맞네요. 네, 많게는 그보다도 더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 일단은 거기서 딱 2배수를 뽑아서 발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발표 평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창업자 스스로가 창업에 대해서 얼만큼 명확하게 이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이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창업자가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협약기간 내에 이 사업을 제대로 끝낼 수 있는지 등등을 평가위원들이 직접 대면으로 판단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제 간혹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네. 대표가 발표 안 하고 팀장이나 팀원들이 발표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네.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좀 대표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원래? 근데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돼요? 특별한 경우에는 허락을 해주는데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대표가 모든 아이템에 대한 그 아이디어니 기획이니 그걸 다 갖고 있을 텐데 팀원은 그보다는 좀 덜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간혹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은 메모지에 네. 그 발표 내용을 메모해서 가지고 들어서 그거를 보면서 그냥 보면서 발표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것도 좀 그러네요.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이 창업자가 사업 아이템 그리고 그 사업의 추진 배경, 추진 내용 등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삼가해 주시고요. 자,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발표하는 거는 10장에서 15장 미만의 PPT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그 이후에도 발표하게 될 때 페이지가 많든 적든 예를 들어 30페이지짜리다. 그 30페이지 가지고도요. 경우에 따라서는 5분 피처 테스트를 하고 그러니까 IR 할 때 5분 발표도 할 수 있고 10분 발표도 할 수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만큼 내가 사업의 아이템에 대해서 얼만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충분히 스터디하고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맞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시간 내에 끝내야 됩니다. 통상 10분 정도 하게 되는데 10분이요? 보통 10분 발표에 10분 질의응답이라든가 10분 또는 10분 발표에 15분 질의응답 또는 15분 발표에 10분 질의응답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10분이든 15분이든 간에 시간이 주어질 경우에 그 안에 내 내용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끝낼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을 때는 발표자료 뒷부분에 어펜딕스, 부록에다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집어 넣었다가 그 질의응답 때 그 필요한 도표, 필요한 자료, 필요한 장표를 어펜딕스에서 끄집어내서 그 평가위원들한테 어필한다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좀 더 성실하고 그리고 좀 더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보이거나 명확하게 사업 아이템에 대한 인지라든가 이해하는 부분들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준비된 자만이 그 특권을 얻을 수 있듯이
준비되지 않은 사업자를 걸러내는 것이 이게 대면 그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또 첫 번째도 넣고 부록에도 넣는 이런 또 아이디어를 집어넣는 것도 아주 좋은 그 팁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펜딕스 네. 꼭 활용하세요. 예, 그거 안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아, 예. 그렇군요. 이 지금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전에 또 들은 거 내용 중에 그 이 사업계획서하고 대면 평가 전에 1차 시장 검증을 한 이후에 사업계획서 쓰고 또 대면 평가에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보통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창업 아이디어 이거를 창업 아이템화 시키고 결국은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사업화를 시키는 네. 과정을 가져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성이 있느냐라는 네.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앞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이 사업을 검증한다는 부분들은 네. 어떤 거냐면 소비자 수요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소비자 수요 분석. 네. 무슨 얘기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내 창업 아이템이 정말 필요해. 네. 나라면은 이거 써볼 것 같아.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는 확증을 받으라는 것인데 이럴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첫 번째 엄마, 아빠, 남편, 네. 동생, 형제, 친한 친구들을 네. 빼고요. 빼고. 네. 가족과 지인을 빼고. 그들은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둘 중에 하나만 해줍니다. 지인을 빼고. 네. 그리고 나서 구글 폼이라든가 네, 구글 폼. 네이버 폼 등을 활용을 하셔서 네. 짧은 설문을 만드셔서 설문. 네. 내가 자주 가는 네트워크, 단톡방이라든가 네. 밴드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아니면 필요하다 그러면 길거리 나가서 네네. 설문을 받으셔서 네. 만약에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1,500원짜리 네. 빽다간 커피 쿠폰을 주더라도 네. 그래서 한 30명에서 50명 정도의 30에서 50명이요? 예, 질문을 받고 그 내용을 갖고 사업 아이템에 대한 확신도 갖고요. 그리고 발표 자료에도 그 통계를 퍼센트로 넣는 겁니다. 이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한 30%, 40%가 좋아한다.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등등을 넣어가서 발표를 하면서 설득을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평가위원들이나 그 심사기관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2차 대면 심사할 때 이런 그 설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했는지도 자세히 또 설명해 주는 것도 상당히 그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또 방법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발표 평가 시간에 저희가 10장이나 15장 정도를 발표하다 보면은 그것들을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도표에 집어넣고 소비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지나간 다음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어펜딕스에 넣어놨다가 부록에 넣고 평가위원이 혹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 도표를 보여주면서 좀 더 어떠한 고객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설문을 했는지 등등을 설명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데스크 위, 책상 위에서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다각도로 시장 조사를 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는 초비 창업 패키지하고 달리 초비 창업 패키지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고용, 수출, 투자라는 KPI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를 갖고 있거나 사업을 안 하는 분들이니까 창업 아이템에 그 시장성, 독창성, 차별성, 수익성 등등이 과연 있을 것이냐 라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8개월이라는 협약 기간 내에 이 사업을 제대로 끝낼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이 평가의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자료들이나 그러한 조사들이나 그러한 그 호소력 있는 지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1차 서류 심사, 2차 대면 심사까지 이제
큰 키워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들을 쭉 들으셨는데요. 이걸 좀 간략하게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정리정돈을 해주는 시간을 한번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사업계획서들 예비창업 패키지뿐 아니고요. 향후에 여러분들이 그 또 도전을 하게 되는 초기 창업 패키지, 도약 패키지, 청년사관학교, 뭐 성장 패키지 등등의 네. 모든 사업계획서는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해결. 예, 네. 것들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의 형식은 PSST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PSST요. 예, 네. P, 프로그램, 문제가 프로그램. 무엇인지, 네. S, 솔루션, 솔루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또 다른 S, 스케일업, 스퀘어. 예, 시장에 어떻게 진입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네. 팀, 팀. T는 팀입니다. 아. 그래서 나 또는 우리 팀은 이 사업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네. 라는 걸 어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사업계획서를 쓰시기 전에 이 사업 아이템을 내가 왜 했는지, 어떤 네. 고객의 문제점을 찾았는지 네.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셔서 정리해 나가면 되는데,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찾고요, 문제를 찾고요, 네. 어떻게 해결할래까지는 정리를 하는데 네. 스케일업에서 이제 막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스케일업에서. 예, 사례를 든다면 이런 경우들이에요. 지금도 배달 앱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려고 하시는 예비 창업자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배달 앱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됐든 자영업자가 됐든 어느 한쪽에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그래서 해결점까지 찾았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98%, 99%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배달앱 시장에서 네. 이 서비스, 이 앱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스케일업 전략이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이제 퀘스천이 생기니까 평가하는 분들한테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어필하기가 쉽지 않네요. 쉽지 않은 경우들이 예.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계획서 내에 녹여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문제를 찾고요. 문제 찾고. 예, 우리가 사업하는 사업은 항상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예, 그래서 문제를 찾고 그걸 해결하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의 사업 지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업 지속성.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네. 그리고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시장에 진입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의해내지 않으면 힘들고요. 마지막 팀. 네. 내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부족한 거는 내 팀을 데려오거나, 네네. 그래서 우리 팀 빌딩을 하거나, 팀 빌딩. 또는 그 우리 팀 빌딩 외에도 또 협업해야 되는 업체들이 있다면 업무 파트너로서 네. 협업을 가지고 이 사업을 잘 만들어낼 거야 라는 것들을 어필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사업계획서 자체가 네네. 풍족하게 네네. 정의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진행하기 전에, 이거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그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네. 가지고 진행하면 됩니다. 네. 뜬구름 같았던 예비 창업 패키지의 여러 가지 지금 그 진행의 팁들을 쭉 들으니까 쏙쏙 머리에 들어오네요. 그런가요? 정말 좋은 네네. 팁들인데요. 마지막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에 참석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 그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단지 공고가 나왔을 때 그 공고문에 맞춰서 급하게 서류를 만드는 작업들보다는 창업을 고민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육을 받으세요. 네. 공부를 많이 하셔서 네. 내 창업을 시작했을 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스터디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은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냐면은 이 창업 아이템이
정말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네.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을 때 정말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창업 아이템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 아이템을 찾은 다음에도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교육을 받으면서 그 창업 아이템을 그 안에서 충분히 그 스터디하고 네. 피드백 받고 그러면서 그렇게 피드백 받고 스터디 받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써 보시고요. 네. 몇 번 더 수정해 보시고 또 주변에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멘토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끊임없이 멘토링을 받으셔서 정리되고 정선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네네. 공고가 나왔을 때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 젊어서 청년 창업도 있고요. 중장년들도 결국은 퇴직을 하고 창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한 번은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게 네.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 계획서를 얼마큼 잘 쓸 수 있고 사업 계획서에 내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앞서 얘기했듯이 시장, 독창성, 창의성, 그리고 차별성, 수익성 등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네. 부분들을 많이 스터디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은 말씀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하승범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댓글에 제가 그 제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네네. 저의 그 관련된 내용들을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또 읽어보시고 네네.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밑에 저희가 이제 바디 부분에 그 내용들 쭉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을 응원합니다. 정투! 네.